안녕하세요. 오늘 G-Sync에 대한 언박싱을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얼마 전에 V40을 구매한 후에 이렇게 좀 한 달 정도 사용해 봤는데요. 액정도 크고 AM OLED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기존의 V30차랑 이렇게 모래알이 액정에 퍼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이 좀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U 플러스 통해서 이제 좋은 정책이 나와서 가감히 제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본회선을 GS로 그 번호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택배로 받았고요. 바로 뜯어볼게요. 지금 트레이를 사용해서 제가 지금 커트를 했고요. 보편적으로 뭐 요즘 LG폰들은 이렇게 액정 닦는 그런 천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네, 주고요. 이게 기본적인 스펙들, 뭐 새로운 기능을 포함했네요. 이제 언급을 한 거네요. 에어모션, 핸드 아이디, 크리스탈 사운드 OLED. 이게 이제 요즘 그 수압으로 없앴다고 해서 CF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그 부분이고요. 밑에도 뭐 구글 어시스트 버튼은 뭐 기존부터 그 활용하고 있죠. V40이라는 폰부터. 저는 카민레드를 샀어요. 기존의 G7, V40 다 블루로 했던지라 이번에는 카민레드로. 남자라면 원래 블루가 맞는데 이번에는 레드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서 뺄까 했는데 괜히 기스날 것 같아서 그냥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상적인 방법이죠. 엄청 미끄럽네요. 그냥 뜯는 순간 스컷 미끄러지네요.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케이스는 샀는데 위에 강화유리를 구매를 아직 못했습니다. 디자인 자체는 좀 두꺼운 느낌 있는 거. 왜냐면 이 정도 사이즈의 폰에서는 사실 지금 이거보다 좀 얇게 잡히는 게 보편적인데 조금 두꺼워졌고 두꺼운 느낌. 뭐 재보지 않았기에 얼만큼이나 더 두꺼울지 모르지만 대신 뒤에는 카메라 쪽이 흔히 얘기하는 카메라가 튀어나온 증상 카톡지 전혀 없고요. 하고 아직도 G6를 사용하던 느낌이 있다 보니까 뒤를 계속 버튼인지 알고 눌러보게 돼요. 아직도 이 부분들이 적응이 되지 않았는데 전원을 한번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구성품도 한번 볼게요. 미끄러워요. 사용 설명서가 보편적으로 들어있죠. 핀하고 LG페이 사용 설명서, 그 다음에 G8에 대한 간단 설명서 이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흔히들 설명서보다 요즘은 오히려 잘 리뷰가 되어 있는 기능 리뷰가 되어 있는 영상을 많이 보시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쪽으로 설명서는 들어 있어야지 그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해야 할 부분이죠. 이어폰은 아마 요즘 G7하고 V40에 들어가는 그 이어폰일 것 같아요. 네, 맞네요. 이게 비에로에서 만든 거하고 똑같은 튜닝이라고 들었고요. 다만 여기다 비에로라고 적히지 않고 에이지라고만 이렇게 써져 있다 라는 그 다른 분의 리뷰를 본 적이 있어요. 이어폰, 저는 동일한 이어폰을 쓰고 있어서 일단 이 이어폰은 뜯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폰 있고요. 구성품들은 플래그십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뭐 Q6도 그렇고 동일해요. 보면 뭐 패키지가 조금 더 예쁘게 구성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챙겨주면 감사한 그 USB하고 C타입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젠더 있으면 좋죠.
USB 메모리에서 바로 휴대폰으로, 아니면 휴대폰에 있는 거를 USB 메모리로 전송할 수 있어서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넣어준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고속 충전은 되겠네요. 1.5A까지 됩니다. 네. 예. 고속 충전 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케이블은 기존에 비해서는 뭔가 조금 부실해진 것 같아요. 이런데 부분 단선되지 않게 더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선은 예전보다 이쪽에 그 느낌이 얇아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건 다른 게 있고요. 일단은 건드진 않아요. 거의 보편적으로 기본에 들어가 있는 세팅들은, 구성품들은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세팅 한번 해볼게요. 일단 유심 받은 게 있는데, 유심은 세팅이 완료된, 그러니까 기본적인 세팅이 완료된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홈 버튼은 터치 버튼 스타일, 터치 버튼 배열 이렇게 밑에 있고요. 키보드도 기본 디폴트 값을 진행할게요. 노치 부분은 뉴 세컨드 스크린이라고 표현하죠. 에즈에서는 V10부터 상태로 그냥 해보고요. 유심카드 장착은 건너뛰고요. 인터넷 연결 설정은 현재 저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확인 중. 폰이 2019년 3월 제조 폰이다 보니까 많아봐야 한 2번 정도 업데이트, 정말 많아봐야 2번 정도 될 것 같고요. 새로 세팅해서 진행을 할게요. 뭐 따로 일부러 에이지 백업이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클라우드 상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백업들이 있다면, 좀 전에 눌렀던 클라우드로 저장된 백업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걸로 해도 되겠고, 아니면 반대로 이제 새로 세팅하고 사용하고 싶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한번 뜰게요. 현재 시간 맞고요. 모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일단 안 할게요. 완료. 신문고는 제외하겠습니다. 신문 나중에 해도 되는 건데, 이 에지 모바일 스위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지에서 이제 백업하는 방식인데, 뭐 사용하면 굉장히 좋고요. 여기서 이제 활용할 때는 바로 가게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SD 메모리로, 마이크로 SD 메모리로 SD 카드로도 진행할 수가 있고, 그러면 유심 트레이에 빼가지고 그쪽에 저장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 이미지 파일 구하는 것처럼 이제 돼 있는 파일을 그쪽에서 풀어 이제 다시 이쪽으로 넘겨와서 기존 폰에서 이미지화 시킨 다음에 이쪽 유심 트레이에 연결을 시켜서 다시 압축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무선으로 전달하는 블루투스 방식이 있는데, 블루투스 방식은 사실 느려요. 그래서 데이터 많으면 힘들고요. 그 다음에 USB-C 타입으로 2개 동시에 연결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도 사실은 마이크로 SD보다는 훨씬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배터리가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조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방식을 이용할 때 다 조심해 주셔야지만, 이 세 가지 방법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그냥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요즘에는 SKT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 백업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또 U 플러스는 U 플러스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U 플러스 이제 박스, 그러니까 통합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명칭이 좀 헷갈리는데, 박스되어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UI는 에지가 기존 V40이나 G7하고 크게 차이가 없네요. 뭐 기능들은 뭐 새로운 기능들은 넣었을 수는 있어도 사실 UI도 좀 많이 바뀌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 그 G8의 장점은 동영상에서 아웃포커싱 기능이 추가가 됐다라는 게 이제 사용자들이 뽑은, 그러니까 구매자들이 뽑은 장점이던데요. 일반적으로 뭐 사진상에도 뭐 V40 사용해 보니까 아웃포커싱을 잘 잡아냈었고요. 동영상에서 아웃포커싱을 잡아내는 부분이 설정에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동 넣고 설정에서 OS는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게 맞겠고요. 원서 설정을 아웃포커싱 눌러보고 동영상을 한번 했을 때 아웃포커싱이 적용이 될까요? 그네요. 여기서 아웃포커싱을 설정할 수 있게 잡혀 있는데 다른 거를 넣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자가 져가지고 원래 기본적으로 아웃포커싱은 4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공간하고 이게 40cm가 확보가 안 돼서 실제로는 못 보여드리겠고요. 다른 거하고 한번 피사체를 한번 제가 비교해서 볼게요. 네, 제가 지금 좀 전에 사진 촬영한 게 있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허용. 사실 이거 다 허용도를 해줘야지 깔끔하게 진행할 수가 있죠. 아웃포커싱이 진행된 부분들이 여기 아웃포커싱 적용된 게 보이시죠? 뭐 이 정도면 굉장히 기존의 핸드폰에서 못 느끼던 아웃포커싱을 보는 거라서 뭐 아이들 영상 찍어줬을 때 주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할 수 있잖아요. 그때 잘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괜찮네요. 일단 없던 기능이 생겼다는 것 자체는 환영한 일이죠. 하고 색상을 좀 얘기하면 사실 남자가 가지고 다니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한 석 달만 쓰다가 가족에게 유신기변 해줄 마음도 있어서 이 카미네드를 구매를 한 거고요. 남성분이라면 그냥 블루 색상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유심 트레이 한번 빼볼게요. 뭐 기능적인 부분은 사실 스냅드래곤 8호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POLED이라고 표현하던데 뭐 이게 지금 6.1인치 화면에다가 뭐 램은 6기가 그 다음에 내장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128기가 뭐 외장은 2테라까지 지원되는 그 마이크로 SD 메모리가 있다면 꽂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256기가가 이제 한 5만원 정도 대 내려왔죠. 그리고 512기가가 한 9만원에서 10만원, 그러니까 거의 한 9만원 후반대 정도로 삼성 제품으로 구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256 메모리를 가성비가 좋아서 사서 쓰고 있고요. 또 나중에 뭐 구매를 한다면 또 256을 살 것 같습니다. 당장에 이제 512가 가격이 좋게 내려오지 않는 한은요. 이렇게 해서 유심 트레이 뺐는데 이 유심 트레이는 G6의 그
유심 트레이하고 굉장히 흡사하네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G6거든요. 이게 되게 이슈가 많은 그 트레이인데 비교를 해보면 들어가겠는데요. 아예 여기에 유심 빼고 한번 넣어볼게요. 들어가진 않습니다. 제가 들어가야 맞겠는데요. 겉에서 봤을 때는 새 제품 가지고 제가 모험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뭐 이건 호환이 100% 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냥 꽉 누르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 제품이니까 무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봤을 때는 G6의 트레이하고 거의 싱크로율이 95% 가까워요. 아주 살짝 두꺼워진 것 같긴 하네요. 체감상. 나중에 본인 돈으로 그 G에서 사지 않으신 분께서는 뭐 G6의 유심 트레이하고 호환이 되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는요 아주 살짝 바깥의 면이 G8이 조금 더 두껍게 보이고요. 그 부분 오히려 두꺼운 거니까 G6 걸로 넣어서 장착을 시켜도 문제없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잘 맞진 않네요. 넣어보려고 하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뭐 급하면 G6 걸로 써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같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여기 접촉 불량이 굉장히 잘 날 수 있는 그런 유심 트레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잘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유심 기반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받은 유심 칩을 연결해 볼게요. 요금제는 69,000원짜리 요금제 썼기 때문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걱정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꽂았습니다. 유심. 지금은 유심을 꽂은 상태에서 데이터 모드를 차단 한번 했다가 온을 해주는 방식, 혹은 바로 잡혔네요. 네. 이런 방식도 좋고, 비행기 모드, 에어플레인 모드를 온오프 하시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열고 닫고 할 수 있고요. 앱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천천히 제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모드가 데이터 절약 모드 따로 이제 기능이 들어간 게 하나 있네요. 그리고 하이파이 코드 태그는 뭐 기존에도 있던 거, DTS X3D 같은 경우도 G7부터 있던 모드고요. 편집해서 끌어올 수 있는 거 이 정도 있겠고, 사실 스냅드래곤이나 안에 스펙이 좋아졌다는 거 말고는 UI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메리트는 사실은 폰이 지금 좀 저렴하다, 스냅드래곤 855를 사용한 폰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색상이 뭐 유광이지만 나쁘지 않다, 카톡티가 없다,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큰 장점은 안타깝게도 느껴지진 않습니다. 니시가 없어진 거는 깔끔해요. 그렇지만 노치 세컨드 디스플레이,
좀 빠졌으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마 이게 이쪽에 이제 카메라를 넣으면서 이제 얼굴 쪽을 인식할 수 있는 TOF 카메라가 이쪽에 탑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탑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노치라는 공간을 사용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활용한 거라면 그 부분은 사용자가 보안과 관련된 부분에서 더 강화된 거니까 좋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 보통 폰 개통하면 뭐 이렇게 한 장 정도는 출력해서 주잖아요. 이런 건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걸 받지 못했다면은 본인이 정리를 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좀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언박싱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제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좀 전문적인 리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능력은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입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폰을 산 거 선택약정을 걸어서 사용했고, 또 이제 V50이 출시일이 늦어지다 보니까 G8에 이제 기존 차량 G7을 판매했을 때처럼 보상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G6나 V20 같은 핸드폰, 뭐 G4, 뭐 심지어 G 프로 2 이런 폰들이 있으면은 그걸 반납하고 전원만 켜지면은 아마 그 LG 쪽에서 언급한 뭐 예를 들어서 G6를 뭐 14만원 주겠다, 15만원 주겠다 하면 그 금액까지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 하고, 삼성이 뭐 이제 올리바 통해서 이제 보상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지금 4월 20일에 개통한 건데 보내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G4나 아니면 G5나 이런 폰 중에 G6는 아직 현역으로 쓸 수 있어요. LG페이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음악 감상용으로도 굉장히 좀 저는 활용도 높게 쓰고 있어서 G6는 좀 더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요. 지금 이 영상 찍고 있는 거는 G7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G7도 데이터 쉐어링 유심 꽂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제가 이게 닌케 퓨전 케이스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가장 좋은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G8이 좋은 정책에 나올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V40 핸드폰을 살 때 이걸 같이 좀 주문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괜히 산 거예요. 우리 뭐 지원받은 건 아닙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원받을 입장도 현재는 아니고요. 제가 직접 구매한 폰과 구매한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안쪽도 뜯어야 되고 바깥쪽도 뜯어야 돼요. 안쪽은 거의 지금 넣어줄 때는 안 건드는 게 이쁘게 이제 쓸 수 있고요. 짐은 안 묻고 먼지 안 묻고 쓸 수 있고, 뒤에도 이 상태에서 케이스는 그대로 진행을 해서 할 거고요. 이게 아마 액정이 G7 액정하고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다 보니까 G7 Q9 쪽하고의 액정 사이즈하고 거의 흡사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제가 G7 그 강화 유리가 있으면은 하나 그거라도 임시적으로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붙여서 사용하면은 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나중에 한번 뭐 기회가 되면 뭐 이런 그 에어모션 같은 것도 정면 인증을 통한 인증 방식을 이런 것도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사실 뭐 그런 것들은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영상 만들어 주신 그 분들의 리뷰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